초등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트렌드를 연구를 하거든요. 네. 트렌드 코리안 책을 한 18년 정도 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은 빨리 변한다는 것을 최전선에서 매년 네.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초등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아이랑 매일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아이들 10년, 20년 후에 이 직업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 질문은 정말 많이 받고요. 네.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난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난도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서울대 소비자학과라는 곳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써왔고요. 지난 8월 31일자로 정년을 3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작가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을 뵈면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등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현 시점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트렌드를 연구를 하거든요. 네. 트렌드 코리안 책을 한 18년 정도 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은 빨리 변한다는 것을 최전선에서 매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트렌드 코리아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큰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러면 고객이 바뀌니까 트렌드를 빨리 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굉장히 절박한 필요가 있단 말이죠. 초등학생들은 공부 잘하면 되지 무슨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둬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딱 9년 전입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챗GPT 접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3년 있다가 22년에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3년 지났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3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까? 그게 제일 관심사시겠지만 전 대학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데 취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 꿈을 펼치고 진짜 이 AI 시대를 휘어잡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전 사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30년 후의 미래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비시켜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나름 용어를 붙였어요. 미래 리터러시. 리터러시란 말이 문해력 이란 말이죠.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될 그 미래는 현재와는 좀 다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면 미래 리터러시가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트렌드를 발표를 하시면서 세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그동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알파 세대고 부모는 X세대 혹은 밀레니얼 세대예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부모는 아직도 아날로기적인 감성들이 좀 남아있는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두 세대의 강점들을 잘 살려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이 채널 보고 계신 부모님들 아마 영 X, 올드 밀레니얼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이 세대가 제일 부럽다. 왜냐하면 저도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컴퓨터도 하지만 아날로그 쪽에 지나치게 경도된 사람이고요. 지금 Z나 알파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디지털을 써서 디지털에 너무 경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 세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는 아날로그로 자라다가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쓰기 시작한 소위 양손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영화 감독님이나 작곡가나 프로듀서들이 만든 작품들이 탁월해요. 아날로그적 감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거든요. 너무 구닥다리도 아니고 너무 공허하지도 않고 진짜 좋은 작품들은 지금 요 세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부럽다. 근데 문제는 지금 Z나 알파는 디지털에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양손으로 만들어줄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디지털로 자란 아이들한테는 아날로그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 교육을 시키기에 지금 부모님들이 아주 최적이라는 거죠. 저희가 다 아날로그로 살다가 디지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디지털 디바이드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디지털 잘 쓰는 사람은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더 잘 쓰고 안 그런 사람들은 더 못 쓰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디지털 교육 많이 하고 코딩 교육도 하고 패드도 나눠주고 굉장히 나라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디지털을 몰라요 이런 애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대로 얘네들이 아날로그를 잘 모른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그 유현준 교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그 굉장히 가난한 집 송강호 씨네 아이들은 기억나시죠? 무료 와이파이 잡으려고 막 반지하에서 화장실에서 이러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은 뭐하고 놀죠? 게임하지 않습니다. 뭐 인디안 활쏘기 놀이하고 넓은 초록 마당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야영하고 네. 아날로그로 놀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대비는 어느 순간 디지털은 빈자와 덜 배운 자의 공간이 됐고 아날로그는 부자와 많이 배운 사람들의 공간이 됐다. 이 변화를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차이는 사실은 디지털에서 나지 않는다. 아날로그에서 난다.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26 곧 나오는데요. 이 책 쓰면서 느끼는 건데 핵심은 인간적 역량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네. 자기 역량이 탁월한 사람들한테 AI를 사용하게 하고 자기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도 AI를 사용하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전문성이 높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AI를 활용해서 훨씬 성과가 좋아졌대요. 근데 자기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고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내면서 오히려 지가 혼자 할 때의 성과보다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경쟁력의 차이는 아날로그 역량의 차이에서 온다. 그러면 아날로그 역량은 뭘까? 예를 들면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네네. 소통하는 게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들어줄 줄 아는 능력. 잘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교감하고 교감을 하려면 상대방을 읽어내고 그런 인간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해주고 직장생활, 부부생활 해보신 분은 AI 잘 쓴다고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아날로그적인 삶에서 오는 건데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첫째, 코로나가 아주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정 읽는 연습이 되게 그랬고요. 요새 형제가 적잖아요. 네. 예전에는 한 방에서 형 아우 막 부대끼면서 싸우고 맨날 형한테 혼나고 맞아요. 누나 꼴보기 싫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으려면 형 눈치도 봐야 되고 걔가 어떻게 하면 덜 혼나지? 뭐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지? 뭐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익히고 살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네. 저희 때는 놀이터도 없었고 그냥 골목길에서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 하면서 놀았는데 그게 그냥 게임 같아도 협동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들을 그 안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보면 놀이터 되게 한산한 경우 많고요. 맞아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우리 아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놀고 가겠대요. 괜찮냐요? 그래서 뭐 걔네 부모만 괜찮다면 나야 괜찮지. 그래서 한 네 놈이 왔어요. 밤중에 궁금하잖아요. 쟤네들 뭐하고 노나.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넷이서 각자 자기 게임 하고 있어. 저러려면 뭐 하려고 우리 집까지 왔지? 네. 우리 옛날 같으면 발을 묻어놓고 선생님 욕을 하든 뭐 드라마 얘기를 하든 그렇게 교감을 했을 텐데 지금은 디지털 기기가 너무 발달해서 이런 교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 이게 첫 번째 아날로그 능력이고요. 공부 관련해서는 아까 리터러시 말씀드렸는데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꼭 내가 뭐 작가가 되거나 뭐 교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네. 문해력이 떨어지면 그냥 학습 역량 전반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학도 그냥 수식 하나 주고 풀어 이러는 수학 문제 잘 없어요. 맞아요. 뭐 영희가 어디를 가서 뭘 샀는데 두 개를 먹고 뺐으면 몇 개 남았을까요? 이런 식이고요. 네. 국사도 읽어야 그리고 이걸 요약해서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과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글로 돼 있고 그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도 과학도 역사도 좋은 학업 성적을 내기 어렵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GR이나 이런 시험 볼 때 보면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한글로 써 있어도 맞아요. 이게 요약이 안 맞아요. 되고 영어로 돼 있으면 오주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어 하지만 그중에 절반은 이미 그것도 언어니까 기본적인 문해력이 뒷받침이 돼 있더라. 그렇다면 문해력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독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독서량이 너무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독서가 줄어들면서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독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걸로 듣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종이로 된 물성의 책을 들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이로 된 책의 물성을 느껴야 한다.
그런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컨텐츠가 액정에도 있고 종이에도 있지만 보통 태블릿이나 폰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뒤에 유튜브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맞아요. 재밌는 세상이 막 널려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디오북 많이 듣는데 확실히 좀 남아있음 메모 같은 걸 못하니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문해력을 기르려면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두 가지라면 문해력하고 아날로그 대인관계 역량 이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는 그때 집중할 수 있다. 어릴 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라고 그럴까요? 탄탄함이랄까요? 나이 들어서 얻기 어려운 것들 미리 쌓아놔야지 초등학교 때 수학을 선행해서 뭘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가면 역효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초등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리고 문해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랑 매일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해야 한다. 남을 끌고 가서 억지로 시키는 것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진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애들 스스로 하게 놔두면 게임밖에 안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스스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한테 물을 먹이고 싶으면 물가에 끌고 가지 말고 소금을 먹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소금에 해당하는 게 뭘까? 특히 어릴 때는 부모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애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아빠가 틈틈이 텔레비 끄고 폰 놓고 책을 읽는 모습을 어릴 때 보여주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니까.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읽어주면 더 좋고요. 요새는 오디오북이나 읽어줄 수 있는 컨텐츠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언어를 처음에 귀로 배우잖아요. 쓰면서 언어를 익히는 애는 없습니다. 서양 영화 보면 엄마 아빠가 꼭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동화책 읽어주면서 뭐 한 번만 더 읽어줘. 아니야 자야 돼 뭔지 전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서양 교육의 핵심이고 우리처럼 과외하고 선행학습 안 해도 노벨상 수상자는 다 저기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도 요새 너무 피곤하고 바쁘시잖아요. 쉽지 않지만 매일이 안 되면 큰맘 먹고 주말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진짜 그때야말로 오디오북 같은 게 발휘할 때라고 생각해요. 동화 같은 거 틀어놓고 잠들게 하거나 자게 하고 1단계고요. 2단계는 스스로가 책을 집어서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는 걸 스스로 하라 그러면 누구도 못해. 특히 어릴 때 뭐 이거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너한테 도움이 돼. 애들 자각하지 못하고요. 재밌어야 한다. 부모님들이 욕심을 자꾸 내요. 우리 애는 정의를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좋죠. 좋긴 좋은데 그렇게 어릴 때 심각하고 어려운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진짜 몇 명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만화책도 좋고 일단 책이라는 물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미래 리터러시란 말 썼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게 미디어잖아요. 태블릿도 미디어고 책도 미디어고 정말 구순 넘으신 할머님께 좋은 재밌는 얘기를 전자책으로 보여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쉽게 읽으실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분은 태블릿이라는 미디어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은 자체가 오히려 이건 이렇게 하면 글씨도 커지고 좋은데 난 이건 못 읽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태블릿으로만 어린애들은 살았기 때문에 책이라는 물성을 주면 이거 불편해. 뭐 커지지도 않고 어떤 애가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이퍼링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책이란 물성이 싫은 거죠. 그래서 일단 어릴 때는 책이란 물성을 익숙하게 해줘야 된다.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청소년을 위한 김난도의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이걸 초등학생용을 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건 만화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재밌어야겠다. 애들이 재밌지 않으면 아예 책을 잡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화 그리는 작가님하고 미팅했을 때 무조건 재밌게 해주세요. 애들이 책을 스스로 들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이 만화책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저는 어릴 때 읽는 만화책 같은 게 당의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쓴 약을 혀에서 못 넘기니까 설탕으로 코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요새같이 디지털이 세상을 후령하는 시대에는 이 아날로그적인 종이의 물성을 느낄 수 있는 책을 애들한테 많이 접하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애들이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겨울왕국이나 캐대언이나 마블의 슈퍼맨을 봤다. 이러면 그거의 그래픽 노블이나 아니면 더 욕심을 내면 활자로 돼 있는 소설. 내가 영상에서 봤던 저 콘텐츠를 책이라는 것으로 다시 읽을 때 책이 지루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을 하게 해줘요.
진짜 공포물이나 진짜 에로물들이 정말 야하고 무서운 거는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만화책을 저는 어느 순간 띄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활자 속에서 자기가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게 되니까요. 요새 인기 드라마들 대본집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대본집 읽을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연령이 많아지면서 내가 봤던 드라마들의 대본으로 읽으면요. 주인공들의 어떤 미세한 감정선의 변화, 작가가 의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영상에 압도돼서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문해력이고 아날로그 리터러시다. 특히 초등 부모님들께는 일단은 책의 형태를 띈 종이를 애들 손에 많이 쥐어주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기왕이면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좋죠.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께서 방금 기획하신 요 책이죠. 네, 김난도의 미래 트렌드 연구실. 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도도 박사님인데요. 네, 접니다. 네. 요 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목을 봤을 때 트렌드가 뭐야? 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면 부모님이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요걸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쉽게 소개할 수 있을지. 트렌드란 바뀌는 거야. 청소년 책만 해도요. 거기 소확행도 있고요. 언택트도 있고요. 뭐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초등학생한테는 이렇게 키워드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뭘까? 저희가 찾아낸 게 우리 어릴 때 뭐하고 놀았나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불려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남아 여아 구분이 거의 없어져서요. 여학생들도 자동차 많이 좋아하고 길거리 가면 야 저기 차 지나간다. 뭐 트럭이다 소방차다 애들 좋아하고 그래서 차로 잡았습니다. 요새는 공유하는 스쿠터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동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차였는데 이제는 모빌리티로 바뀌었다. 옛날에는 공유 자전거가 없었는데 공유 자전거가 생겼다. 옛날엔 버스 정거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요새는 몇 분 후 도착이라고 나온다. 택시를 손 흔들어서 잡지 않고 앱으로 잡는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모빌리티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차 나오고 나면 완전히 생활이 달라질 거거든요. 트렌드는 변화야.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변화를 왜 진행되는지를 이해해야 그럼 내가 이 변화에 맞춰서 뭘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되는 거죠. 그게 3단계입니다. 트렌드가 뭐야? 바뀐 거야. 작년, 재작년에 너희 친구들 다 마라탕 먹으러 다녔는데 요새 마라탕 안 먹고 요아정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는 뭐 잔스포트 백팩 사달라고 다들 그러더니 요새는 백팩 타령은 안 하고 라부부 키링을 사달라고 또 난리를 쳐. 그 이제 백팩에서 키링으로 바뀐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벌써 라부부도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시들하고 있어요. 신나 라부부 비싸게 사놨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아무튼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왜 바뀔까? 요거는 작은 변화입니다. 유행이라고 보통 부르고 패드라고 보통 이런 작은 변화가 있지만 트렌드는 패드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변화이고 어떤 변화는 굉장히 크게 가는 변화입니다. 변화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인생이 이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10여 년 동안에도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이러고 있다. 너 지금 택시 앱으로 부르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랬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거기서 내가 뭐가 될까? 뭐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미래 리터러시고요. 그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결국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지금 놀고 싶죠. 내일 시험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러면 놀고 싶은 게 현재지만 내일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그걸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이 역량이 되면 그걸 누구는 마시멜로우라고 표현을 했고 누구는 뭐 자기 통제, 누구는 메타자 뭐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래가 이끄는 삶, 내일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현재의 충동이나 본능이 아니고 내일의 나를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위해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거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일을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 봐봐, 휴머노이드 곧 나와. 그러면 로봇들이 움직이면 일단 재밌겠죠. 그렇지만 저 로봇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게 다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미래 리터러시의 진정한 정의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 트렌드 연구실 이런 제목을 정한 거는요. 애들한테 트렌드를 주입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다가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관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길러주고 싶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부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네네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예. 미래와 관점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교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아이들 10년, 20년 후에 이 직업 세계가 어떻게 네네네. 바뀔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 질문은 정말 많이 받고요. 네. 특히 요새 AI 나오면서 네네. 더 뜨거운 질문이 됐고 컴퓨터 나오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우리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저는 대학생 때 나왔기 때문에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필경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글씨들을 잘 못 쓰니까 네. 멋있게 이제 글씨를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주산 배웠어요. 네, 저도 배웠어요. 암산도 배우고 한고 나오시면 부기 네네네. 학원 같은 데도 네. 가지. 다 없어졌죠. 그런 직업. 맞아요. 왜 없어졌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제 이런 거 나오면서 필요 없는 직업이 된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직업 없어졌고 그 이후로 엑셀 활용해서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그걸 컴퓨터 나오기 전에 상상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맞아요. 두 번째로 AI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패럴리걸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보조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정말 판례를 잘 찾아요. 방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변호사님들이 논리를 붙일 수 있도록 조사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이걸 요새 AI가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패럴리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또 국제 로펌 가면요. 영어로 되는 계약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주로 쓰시던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법률적 논리에선 탁월하시지만 이거 영어로 옮겼을 때 논란이 없나? 그거 체크해 주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분들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이분들도 요새 AI가 너무 잘해.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AI가 묻던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 직업이 없어진다, 어떤 직업이 새로 나타난다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랄까?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학습 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벤처 캐피털리스트,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네. 있죠? 그런 분들 자주 만나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한 투자를 이끌어내신 분들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그러면 100이면 100 비즈니스 모델을 본 게 아니고 창업자 사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어떤 역량을 보세요. 뭐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가 제일 놀란 말은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창업자도 창업을 했는데 자기 창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상황이 굴러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새롭게 바꾸고 피버팅을 하고 계속 자기 사업을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게 잘 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저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학습 능력. 앞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 또 중요한 직업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질 텐데 여기에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능력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걸 갖추게 하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남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는 게 저는 틀리지 않는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의 이 책 말씀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다 이렇게 일일이 만드는 자그마한 예쁜 분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야생에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여기까지 김남도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